네, 정권입니다. 양팀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죠? 네. 네, 그리고 우리 황교안 전 총리 및 현 현재, 대표 예. 장안의 화제가 네.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대선 후보 까미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대결 구도. 황교안 대표는 검사 출신이죠? 네, 검사 출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국무총리 하시고, 탄핵 여파로 대통령 권한 대행하시고, 그렇게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관료에서 바로 그냥 네. 정치인이 된 케이스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는 별로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던 거죠. 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도 네. 국회의원을 좀 하셨죠. 네. 몇 선의원이죠 지금? 사선 국회의원. 아, 그럼 뭐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보다는 네. 정치권의 선배고. 네, 그렇죠. 실제로 훨씬 선배죠. 본인 선배가. 스스로가 이제 권력 의지는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이낙연 총리가 원래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동아일보 기자라고 하면은 또 이제 동교동을 출입하는 이제 동교동이라면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그쪽이 되겠죠. 네. 동교동 자택으로 출근을 해서 호남 출신이 동아일보 기자가 당시만 해도 이제 보수 쪽이 아니라 호남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고려대나 정성 예. 방직. 예예. 예. 해서 김성수. 예, 동아일보가 원래 이제 호남 쪽 그렇죠. 회사잖아요. 예, 뭐 예, 예. 나중에 DJ 때 세무조사로 거리가 벌어지긴 했었지만 네, 네, 네. 그래서 했던 거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이 혹시 제일 처음에는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미 동교동 쪽과 연관을 맺으면서 정치 입문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계보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거리가 동아일보도 아니고 네, 당연히. 성균관대 졸업하셨죠. 성균관대 법대. 성균관대지만 사실은 경기고등학교라는 게 중요하죠. 네, 경기고. 경기고 출신의 네, 공안검사. 네, 공항검사로 유명하셨던.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만 해도 무슨 대학 출신이라기보다는 경기고 출신이 아니냐가 더 중요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 경기고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가고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하고 친구였었죠. 그렇죠. 네, 같은 반이었나 뭐 같은 동기여서 친구였었는데 한 명은 뭐 운동권하고 한 명은 네네. 공안했으니까 네.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었죠.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는 메인스트림이죠. 네, 뭐 성균관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네, 메인스트림이고 보수 쪽에서 상당히 바라는 네. 그런 어떤 프로필을 가진 것 같아요. 공안검사로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사람이었고 이제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때 이제 이석기 정당을 이제 해산을 시키게 되는 거죠. 뭐 보수 쪽에 네.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높이 사가지고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탄핵 여파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박을 대신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지게 되면서 정치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간 좀 뭐 홍 대표가 이제 나오면서 네, 또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 이미지가 네, 조금 약간 좀 가벼운 이미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이제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앞에서 뭐 거기도 이제 유명한 굉장히 모리시계 검사로서 굉장히 예. 유명한 검사 출신이긴 한데 약간 뭐 성격 차이일 수 있을 때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설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중후한 이제 그렇죠. 목소리나 이제 외모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중한 사람이어가지고 서로 색깔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약간 네. 캐릭터를 본이다 네. 라고 좀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지금 현재 보수층에서도 뭔가 좀 진중한 이미지를 좀 바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좀 그 안에서 약간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반대로 이제 또 이낙연 대표도 근데 말하자면 진중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스마트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랜 팬기자 생활을 통해가지고, 이제, DJ가 가장 아꼈던 정치부 기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한 감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나 아니면은 자기 본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이나, 아니면 대중들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언변이나 수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를 넘어서 이제 시청자들,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보다는 이낙연 대표 전 총리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워낙 오래 이제 카메라를 네. 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제 안검하수나 쌍꺼풀 수술 같은 것도 받았을 거, 머리도 이제 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외모 이런데 굉장히 예전부터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뭐 여러 이미지 컨설턴트나 아니면 방송 아나운서 출신한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컨설팅을 받으시는 그런 거예요. 얘기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전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눈수술하기 전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숱도 지금부터 많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옛날 가발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삭발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삭발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뭐 메인 중요한 내부만 하고 이게 그건 가발이 아니었던 거냐, 그건 씹었던 거냐 해가지고 양이 이런 게 굉장히 많던데. 머리 수술을 봤을 네. 때는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네. 모발 상태가 양호하시죠. 근데 이제 확실히 보면은 요번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그 언론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네.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분들이 뭐 질문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매우 능수능란해요. 특히나 네. 이제 국회의원이 뭐 청문회에서 네. 그런 것도 질문을 하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질문하는 쪽이 무색하게 만드는 네. 그런 화법. 그게 뭐 어떤 화법일까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을 사선을 하셨으니까 짬밥이 벌써 12년인데 예. 이제 보통 청문회, 장관 청문회나 국무총리 청문회 하면은 제일 안정적인 게 국회의원 출신. 왜냐면 서로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설령 여당 야당이라고 해도 그래도 같이 소위 말해서 밥을 먹잖아요. 네네. 밤에 되면은 당을 무색하게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형님 동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이미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제 칠 때는 치고 빠질 땐 빠지고 능수능란하게 강할 때는 강하게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할 때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약간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그게 장면으로 이제 사진 그 부분만 캡처가 되든지 이렇게 잘려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많이 이렇게 좋은 청문회에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두 분이 지금 있는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뭐 시청자라 그러나요? 어떤 네. 뭐 구독자라 그럴 수도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두 분이 싸우는 거를 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종로에서도 이제 이낙연 총리는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종로 출마 선언을 수락을 하셨죠. 이해찬 총리가 나와달라고 네. 했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뭐 종로로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 험지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험지가 종로 말고 다른 곳이 될지 아니면 사실 이제 참모진에서는 불출마 선언도 어떠냐 불출마 선언에서 이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 몸을 불태우고 그 다음 대선을 곧장 노려보자. 예,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얘기했을 때 안철수처럼 요 얘기까지 나왔는데 종로에서 붙으면은 정치 1번지는 종로. 그러고 보니 본부장님 또 거기 종로 출신이시지 않으십니까? 거기가 네. 이제 출생지로 돼 있죠. 네, 청와대가 있는 종로가 이제 정치 1번지니까 네. 거기서 붙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 빅매치가 되는 거죠. 뭐 어떤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까? 이기는 사람은 무조건 대선 후보가 된다고 거의 뭐 굉장히 큰 높은 확률로 되는 거 떨어지면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고서 당분간 이제 심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뭐 실제로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네. 이거를 국민들이 바란다는 게 좀 더 포커스가 가요. 네. 말하자면 그만큼 진보에서 바라는 형태, 네. 패턴이 이제 이낙연. 그러니까 가장 진보들이 원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능수능란하면서 네. 유머도 있고 그리고 또 외모에도 신경 쓰고 뭐 사전 정치인의 어떤 노련함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유로움. 네. 이런 어떤 여유로우면서 뭔가 재기발랄한 네.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의 대표 주자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가지고 있다면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반듯함 네, 반듯함. 그리고 잘 살았다 그리고 뭔가 올바를 것 같은 이미지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 네. 그리고 공명 정대할 것 같은 네. 뭐 우리가 뭐 누구죠 저기 옛날 판관 포청천인가요? 판관포청천. 뭐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반듯함을 바라고 정치적 질서, 뭔가 사회적 질서를 바라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또 황교안 대표한테 좀 뭔가 좀 마음이 끌리는. 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둘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색깔이 틀린 거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소리나 아니면은 행동 거지 그다음에 이제 살아온 거에 있어서 어떤 품격 있는 국무총리 그러면서 힘 있는 대독 총리가 아니라 이제 힘 있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바라는 점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반사 효과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사실 이제 좋지 않은 일로 많이 낙마를 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경선 후보에서 2위를 했었던 뭐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그냥 강간범이 돼버렸었죠. 네, 예. 그렇죠. 3위 했었던 뭐 이재명 지사는 뭐 이제 트위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형수 이제 욕설로를 관련해가지고 대선 후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는 자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에서 이제 확 튀는 정치인은 아니었었지만 그거를 굉장히 잘 준비를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옛날하고 좀 반대의 개념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군사 정부 이후에 이제 뭐 민정당, 네. 또 민자당, 또 새누리당, 뭐 신한국당 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야당 쪽, 지금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뭔가 도전자 이미지였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약간 디펜딩 챔피언 챔피언. 네. 챔피언 이미지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쪽이 도전자 같은 그렇죠. 이미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네.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새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데 네. 좀 약한 쪽 입장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황교안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개인 지지도나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나 아니면 당 지지도도 현재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예. 한 번도 역전을 한 적이 없었죠. 없죠. 몇 년 동안 예. 수년 동안 역전을 하지 않은데 물론 대선을 알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그게 역전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은 사실 어쨌든 계속 추세는 계속 어느 정도 네. 일정하다고 보면은 역전이 힘들겠죠. 도전자로서 뭔가 더 멋진 강펀치를 보여줘야지 챔피언을 쓰러뜨릴 텐데. 이낙연 후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네, 아마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자체가 이미 강한데 네, 지금 민주당 지지도도 지금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여전히 높죠. 당의 지지도도 높고 역량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사실 높고 네.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기댈 곳이 없어요. 당내 지지 세력도 사실 아주 단단하다고 네.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대신 내놓은 대책이 뭐 보수 대통합 해가지고 유승민 대표 측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간에 뭐 통합위원장으로 박현준 수석 전 청와대 수석도 내세우긴 했었지만 아직 지금 자본만이 아직 정확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거기다가 또 홍 대표가 가끔씩 계속 이제 비판을 네. 또 해내고 전 대표가 네, 네.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바지가랑이도 끌어당겨지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체구도 적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허리춤은 풀려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챔피언에게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이제 그 본인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진하고 팬들이 뭉쳐야 되는데 감독은 한 명 더 있는 거고 전 챔피언은 전에 챔피언했던 다른 선수는 또 계속 뭐라고 한마디 하고 네. 이제 체육관 나갔던 다른 선수가 다시 들어오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굉장히 불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인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만약에 민주당 지지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네. 폭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안희정 대표처럼 안희정 전 지사처럼 또 뭐 이낙연 그럴 일은 뭐 있을 수 없겠지만 네. 뭐 또 그런 건 또 언제라도 항상 살아있는 터질 수 것이 있죠. 또 네. 정치 이 세상이기 때문에 네. 뭐 갑자기 뭐 또 혼외자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뭐 예. 네, 황교안 장관 시절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얘기가 있었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황교안 대표가 체급은 작고 힘도 없어. 체급이 한 두 체급 정도 낮아 있는 듯한 느낌인데 뭔가 그 작은 체급이지만 단단하게 뭉쳐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가 뭔가 좀 몸이 좀 만들어져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 뭐 그야말로 뭐 준비된 네. 딱 헤비급 준비되어 있는 그 느낌. 네. 이 느낌이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헤비급 챔피언을 상대로 이제 좀 작은 체구의 도전자가 어떤 결과 가져올지 4월이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 그때도 유튜브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